이게 옛날에 그 스테이지 코치가 아니고 카우보이들이 짐을 싣고 다니는 마차예요. 그래서 마부는 이쪽에 오른쪽에 탑니다. 이렇게 타고 이 앞에 그 말이 끄는 막대가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은 말이 2마리, 4마리, 6마리 이렇게 끄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요 정도 규모의 역마차는 말이 4마리 정도가 끌면은 맞아요. 크게 무리하지 않습니다. 이게 큰 마차가 아니고 카우보이들이 그 소를 몰고 다닐 때 여기에 짐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. 이불, 식량, 뭐 물 이런 거 이제 물 탱크는 이쪽 옆에 그 술통 같은 게 매달아 놓고 다니는 것이고요. 이거는 이제 뭐냐면 브레이크예요. 말이 여기서 하고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. 그럼 저 뒷바퀴에 그 기차 열차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압축시켜서 그 압력으로 마차에 그 제동을 거는 그러한 장치고, 이것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푸는 그러한 장치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렸는데, 그때도 옛날에 이 사람들 스프링이, 막대 스프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. 그 옆에는 이제 또 다른 카우보이가 타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, 이 마차의 안에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. 이게 승용차, 작은 소형 승용차 그 한 대의 면적이 안 돼요. 그게 보통 옛날에 마차들 그렇고, 큰 마차는 이제 농장에서 뭐 풀을 실어 나르거나 뭐 거름을 실어 나를 때 쓰는 그 마차는 좀 큰 게 있습니다. 뭐 집단을 잔뜩 싣고 오는 그 화물용으로 쓰는 마차는 이제 따로 있어요. 그것은 좀 커요. 그렇지만 보통 통상적인 서부시대 마차는 요 정도 크기예요. 그리고 짐을 싣고 다니는 마차의 바퀴는 두껍고, 승용차용으로 사용하는 마차는 바퀴가 굉장히 가늘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, 이 포장은 뭐 지금도 뭐 한국에서도 옛날에 썼었어요. 이거 학교목 운동회 때 그런 때 갖다 치워놓고 하던 그런 천막인데, 이게 그 광목 천막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이게 촘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비 오면 막 새고 막 그러는 천막 아니에요. 비가 막 안에 튀어 들어오고 하는 천막이고, 또 카우보이들은 잘 때 여기에 싣고 다니던 그 아까 보여줬던 그 이불 세트, 또 양털로 짠 담요 이런 거 이제 덮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그 모닥불 주변에서 이렇게 잠자고 그러던 것이고, 이 마부는 뭐 거기서 자든지 또 마차 밑에 그 모포를 깔고 거기서 자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녔는데, 이 몬타나는 1850년대까지만 해도 사는 인구가 거의 없었으니까 인디언 부족들이나 살고, 개척자들이 좀 늦게 들어왔죠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목처지가 그냥 거저 널린 땅이니까, 그래서 보난자 스테이트, 거기만 가면 땅을 다 차지하고 일확천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해서 그게 보난자 스테이트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이 그랜트시 같은 이주민들이 이제 몰려와서 땅을 차지하면서, 차지할 것도 없어. 그냥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뭐 저쪽에 뭐 몇십 마일 거기까지는 내 땅이라고 하면 내 땅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가 1889년에 이제 행정 처리가 됐으니까, 그때 그 연방 그 저 토지국이 있어요. 오클라호마 내가 언제 가면 거기서 그 토지대장서부터 쫙 보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그 토지국에서 이제 파견 나오면 이제 거기에다가 등록하는 거예요. 그 토지대장에. 그래서 저기부터 저기까지는 내가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그한 땅 주인이다. 서명받고 그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. 옛날에 여기 그랬었으니까. 옛날에 그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께서 왜 여기를 안 오셨는지 모르겠어. 광개토대왕 그런 분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지를 하고 그랬었는데, 여기는 이제 풀밭은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데 여기는 소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소를 텍사스에서
단체로 몰고 왔답니다, 여기까지.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사용하던 마차들, 아까 이제 그 역사 이야기를 그 카우보이가 쭉 들려주더라고요. 레인저도 그렇고. 그래서 텍사스에서, 그러니까 샌앤토니오, 또 댈러스 에어리어, 포트 월스, 이런 데는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알라모 요새 혈투, 그 존 웨인 아저씨와 리처드 위드마크가 주연한 그 알라모 요새가 원래는 수도원이죠. 그 스페인 정복자들이 세우는 그 요새입니다. 그게 요새의 그 수도원을 만든 게 그 중에 하나가 알라모 요새예요. 그래서 그 알라모 요새 전투가 1836년에 거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멕시코 스페인 정복자 이후에 그 멕시코 영토했을 때 그 멕시코의 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산타 아나예요. 그 무능력한 대통령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지역에 살던 이제 야인들이에요.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. 거기는 옛날에 미국이 아니었으니까. 그래서 그냥 멕시코 영토였었는데 서구에서 온 그 백인 이주자들이 거기에 빈 땅이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소를 키우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곳에 이제 이주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거주하고 농사 짓고 또 이 렌치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멕시코 정부에서 그게 비위에 거슬렸던 거예요. 그래서 이들을 지금 정벌 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땅을 완전히 뺏기겠다 싶어서 일으킨 게 그 알라모 요새 전투입니다.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서 군대를 3,000명에서 6,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그 대통령이 직접 몰고 이끌고 그 알라모 수도원을 공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에서 그 3명만 떼놓고 어린아이와 부인과 부상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 개척민들이 거기서 전사를 한 거예요. 그것이 그 텍사스 역사의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텍사스 주의 그 수도가 오스틴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민병대 장군 그 오스틴과 또 그 휴스톤 시티의 그 이름이 된 샘 휴스톤 그 민병대 그를 이끈 그 장군들이 그 이후에 그 지역을 완전히 멕시코로부터 평정을 해서 자기들 그 텍사스 공화국으로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텍사스 공화국이 9년 동안 이루어지다가 1845년인가 46년인가 멕시코하고 미국이 전쟁을 벌였어요. 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을 벌여서 이쪽에 그 있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까지 캘리포니아, 애리조나, 니바다, 뉴멕시코, 또 유타주의 일부 이렇게를 이제 미국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. 1,500만 불을 주고 미국이 그 센타 아나 대통령과 서류 작성을 해서 산 것으로 했어요. 샀죠. 1,500만 불 주고 넘어가라. 그리고 서류 계약으로다가 완전히 끝을 냈기 때문에 멕시코는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못한다고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텍사스에서 이 지역에 내가 왜 텍사스 얘기를 꺼냈냐면 이 지역에 그랜트 씨가 1951년도에 여기 이주해 와서 이제 많은 땅을 확보를 했는데 소가 없으니까 그 소를 카우보이들을 데리고 텍사스까지 가서 거기서 소를 여기에 끌고 온 거예요. 그 소를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소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소 그러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카우보이라고 하는 것은 암소를 모는 그런 젖소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게 카우보이지. 그런데 소 전체를 얘기하면 캐틀이라고 얘기해야 돼요. 캐롤. 그래서 그 캐롤 트레일이 그 텍사스에서부터 오클라호마를 거쳐서 그게 캔사스 시티 그 지금의 기차역 있는데 거기 커다란 그 소시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소시장까지 몰고 왔던 것이에요. 그게 1900년대 초까지 이루어졌었는데 하여튼 1950년대 60년대 그 소를 가지러 텍사스에 가서 수많은 소떼를 몰고 여기까지 오는데 5달이 걸렸습니다.
그 소떼가 하루에 평균 움직일 수 있는 그 거리는 평균 12마일이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하루에 12마일 걷고 뭐 거기서 또 쉬고 또 오다가 뭐 죽어 자빠지는 소도 있을 거고 또 그 험지를 막 넘어서 사막을 넘고 이러면서 5달에 걸쳐서 여기 소를 끌고 온 거예요. 방목장은 많은데 소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 소를 그러면 이 지역에 그렇게 인구 밀도가 많지 않았는데 어디다가 그 소를 팔았냐 이제 그네 질문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 지역에 그때 당시에 이미 광산업자들이 많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. 이 몬타나가 그 노다 그 저기 그 저 뭐예요? 트레시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하나도 별명이 있잖아요. 보물의 주단 말이에요. 그것이 뭐냐면 그 금은보화가 많은 광물 지화 자원이 많은 주의 하나이기도 해요. 그래서 저쪽에 그 내가 며칠 한 달은 아직 안 됐지. 거기 이제 지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역사 소개를 나중에 쓰려고 아직 거기는 취재를 하지 않았어요. 거기가 그 1848년에 금광이 발견된 지역이에요. 그 세크라멘토 그 근처에요. 그래서 그런 지역에 그 골드러시가 발생을 했잖아요. 1848년대 금광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 금광을 발견한 그 10대 소년이 그 금을 팔아서 그 지역 일대 땅을 모조리 산 거예요.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몇 평씩 원하는 대로 돈을 받고 렌트를 준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금은 네가 다 해먹어라.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골드러시의 그 시초가 된 거잖아요. 서부 개척 시대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. 1848년도서부터. 그래서 1849년에 그것이 이제 많이 알려져서 그 다음에 1849년부터 저쪽 동부 지역, 그러니까 뉴욕, 보스턴, 워싱턴, 그리고 또 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금을 찾으러 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그것이 골드러시의 시초예요. 그래서 1849년서부터 1849, 50, 51, 52년까지가 골드러시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금이 한 100여 톤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금이 별로 이제 다 캐먹어서 소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몰려왔냐면 이곳 몬타나에 1859년에 2차 골드러시가 발생한 데가 여기 몬타나예요. 내가 그 연도수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. 아무리 뭐 기억력이 좋아도 그거 뭐 쓰지도 않는 거 기억을 해놨으니까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그 트레시어 그 스테이트 몬타나에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. 광물업자서부터 막 여기 금이 여기저기서 뭐 은과 금광이 막 발견됐다고 하니까 개척자들이 와서 인디언들 다 쓸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차지했는데 그 텍사스에서 몰고 와서 여기서 키운 소를 그 금광 노동자 업자들에게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서부 개척 시대의 그 역사가 이렇게 비극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 뭐 한국만 비극적인 스토리 있는 게 아니에요. 서부 개척사도 마찬가지거든. 그리고 또 이 지역에 1800년대, 1870년대서부터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그 개척민들을 보호하려고 제2기병대, 제7기병대, 또 6기병대 이러한 그 기병대들이 기병중대예요. 그때는요. 그 기병대들이 이제 이곳에 항시 순찰하고 와서 임시로 주둔하고 또 기병대 성을 짓고 주둔하고 개척민들을 그 보호한다는 그 차원에서 인디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길러진 소들을 그 기병대에도 공급을 해주고 정부에서 돈을 받는 거죠. 그렇게 여기서 그 렌치 목장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
1870년대나 80년대 이제 몬타나에 기차가 들어왔을 거예요. 그 벌채와 또 광물과 소를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그 기차가 꼭 있어야 되니까, 그래서 이제 기차역이 여기 이제 증설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여기서 길러진 수많은 소들을 뉴욕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. 그러니까 1800년대 중후반에 텍사스 남부에서 길러진 소 한 마리 가격이, 큰 황소 한 마리 가격이 그때 돈으로 $3였어요. 그런데 그 소를 몰고 와서 캔사스 시리 그 스탁마켓에 팔 때는 값이 또 몇 배로 뛰죠. 그리고 캔사스 시티에 있는 그 유적지예요. 지금은 그 소시장, 거기에서 기차로 저기 그 뉴욕시 그 맨하탄에 있습니다. 첼시 마켓 그 바로 옆에가 옛날에 그 뉴욕시 전체에서 전체에 공급하는 소 도살장이 거기에 있었어요. 허드슨강 바로 옆에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 그거 몰라. 그 빌딩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가 모르겠네. 아직 가본 지가 오래돼서.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기차로 수송을 해서 뉴욕시까지 맨하탄까지 도착을 하면 텍사스에서 $3 한 그 소 가격이 맨하탄에서 $40에 팔린 거예요. 그러니까 카우보이들이 그냥 수십 명이서 막 수천 마리의 소떼를 몰고, 서부 영화에 소떼 몰고 가는 게 그거 그 표현한 거거든요. 그것을 역사의 배경으로 해서 그 소를 영화를 만든 거예요. 텍사스에서 소떼를 몰고, 방목한 소떼를 몰고 카우보이들이 막 그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고 그 주민들을 하고 싸워가면서 소떼를 캔사스 시티 그 기차역이 있는 곳까지 몰고 간, 그것이 서부 영화의 그 활극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. 하여튼 내가 이제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역사를 정리해서 내가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, 지금까지는 난 한 번도 글씨 써서 뭐 적은 게 없어요. 왜냐면 내가 원래 평소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뭐 그게 좀 또 자연스럽고, 나는 뭐 그런 게 좋긴 한데, 이게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그 아나운서들 이렇게 시나리오 만들어서 이렇게 아나운스먼트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할 때도 혹시 있을 수 있죠. 짧게. 자, 이제 내려가서 옐로스톤 쪽으로 가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, 또 아름다운 이야기,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옛날에 여기에 말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끌고 가던 거야. 여기도 말 있고 여기도 두 줄로 끌고 가는 거지.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삿대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Construction of the Northern Pacific,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연결돼서 태평양으로 가는 그 철로 공사가 시작된 그 표식입니다. 자, 여기에 보니까 Railroad Building on the Great Plain, 여기 들어봐. 야, 이거 그린 거구나. 하퍼 위클리가 1875년 7월 17일 날 그 풍경을 이렇게 도면으로 만드는 거예요. 자, 여기에 보면 이 철길 노동자들이 여기 이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. 철길을 만들고 레일을 깔고 그 철로를 그 새로 신설하면서 계속 이 대륙을 이동하면서 가는데, 물론 역마차들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, 여기 보니까 기병대원이 이 철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병대들도 진출을 했습니다. 여기에 보면 요 기차가, 공사를 하는 기차가 이 철길이 신설되는 곳마다 계속 따라가면서 움직였는데, 여기에 보면 이러한 거주지요. 철길 노동자들이
잠자는 숙소, 또 무슨 그 바, 이러한 건물들이 그 화물 열차기에 실려서 함께 이동을 한 겁니다. 왜냐면 이쪽 북부 쪽에는 터널이 없거든요. 터널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니까 여기다 뭐 아무리 뭐 100층짜리도 실을 수 있으면 싣고 가도 걸리는 데는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건물을 거기서 실제로 만들어 싣고 이렇게 갔어요. 자, 그런데 이 아래 보면 이거 잠깐만 약간 멀리 해보면 되겠습니다. 내가 이제 올해 안으로 링컨이 사망한 장소서부터 링컨이 사망한 이유 등등을 다시 그 유튜브로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. 내가 몇 년 전에 그 게티스버그 펜실베니아를 갔다가 그 떠오른 영감이 있어서 링컨 이 프레지던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망한 이유를 내가 그 현대 살아있는 역사를 다 배척하고 내가 새롭게 역사를 쓴 게 있어요. 근데 그 어떤 그 정신 나간 한국의 그 유튜버들이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내가 쓴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암살 사건에 대한 그것을 지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 걸 그대로 갖다가 나레이션을 해서 그 유튜브에다가 방송을 해먹더라고. 그런데 그거는 그들이 전달을 잘 못해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역사를 쓴 게 아니고 내가 쓴 것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위키 백과인가 거기에도 어떤 사람이 내 거 통째로 그대로 카피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으로 올려놨어. 그런데 뭐 그런 거 그거 일일이 다 신경 쓰려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남북전쟁 때요. 남북전쟁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1864년에 7월 2일 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놀던 퍼시픽 이 북쪽 태평양 철로 노선을 신설하는 그 긴급 자금을 방출해서 공사를 시작한 그 배경을 여기다가 썼어요. 그러니까 레일로드와 텔레그래프, 이 텔레그래프가 뭐예요?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잘 모르죠. 그 전보 텔레그래프. 그 텔레그래프는 그 저기에요. 텔레그래프를 어디서 했냐면 웨스턴 유니언. 예, 웨스턴 유니언은 그 텔레그래프 전문 회사입니다. 거기다 정보도 보내고 긴급 정보 보내고 또 돈도 송금하고 받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벌써 이 서부 시대 때 그 이 웨스턴 유니언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. 그러니까 철도와 이 텔레그래프 이 전봇대는 이 철길 옆으로 계속 함께 가는 것입니다. 그 웨스턴 유니언 그 전보국은요. 그래서 이제 전보 역사도 기차역과 거의 함께 같이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서부의 역사예요. 미국에 제가 이제 그런 거 앞으로 점차적으로 실제 옛날에 있었던 전보국, 실제 그런 가짜는 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곳에 이제 직접 방문해서 내가 이제 다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조금 귀찮아도 뭐 공짜로 보는 건데 어때? 나는 내 돈 주고서 내 재산을 다 사용해 가면서 다니는 건데. 그래서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이 철로 공사가 이 북쪽 그 몬타나로 개설이 되고 정보를 보내고 받는 그러한 그 텔레그래프 전신국도 이 철로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을 에브라함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Fund to Aid to Construction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것을 신설하는데 긴급 자금을 중앙 정부의 조달이나 보증하에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이분은 참 불행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. 역사적으로 이분이 뭐 영웅이고 노예 해방운동가 그러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.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.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어수룩하니까 일리노이 그저 하원 의원 분이 앉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 정부의 그 정치인들의 눈에
뛰어서 이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데려다가 대통령에 앉혀놓고, 링컨 대통령이 죽기 전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. 자기는 대통령을 하면서 이선 대통령에 그래도 4년 하고 몇 개월 조금 더 재선하고 남북전쟁이 끝났는데, 남북전쟁 끝나고 5일 만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.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. 책임을 링컨 대통령한테 다 씌워버리고.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죽기 그 얼마 전에 그분이 증언한 게 뭐냐면, 자기는 대통령을 했지만 자기가 하는 일은 그 직원들이, 그러니까 자기 보좌관들이 갖다가 놓는 그 서류에 서명해 준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. 대통령은 그런 자리거든. 대통령이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요? 대통령이 머리가 똑똑해요? 머리 똑똑한 사람은 대통령을 시키지 않습니다. 사람이 어질러야 되지, 그죠? 어질고 또 품격이 넉넉하고 골고루 다 이렇게 아우를 줄 알고 명석한 사람은 싫어해요.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는 거예요. 약간 맛이 간 듯한 그러한 사람들이, 세계 대통령 보세요. 다 그런 사람들이 하지, 똑똑한 사람들은 대통령 안 시켜요. 왜냐하면 그런 똑똑하고 막 잘나고 그런 사람 대통령 시키면 혼자 다 해먹거든. 그러니까 부하들이나 그 측근들, 킹메이커들, 대통령을 만들어준 그러한 사람들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왕은 항상 어리비리한 사람 갖다 세우잖아요. 철종 임금도 저 강화도에서 농사 짓는 사람 갖다가 자기네 그 헌종인가 그 윗대가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나니까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그 강화도에 유배돼가지고 그 농사 짓고 사는 그 천떼기, 그게 또 옛날에 그 양반 가문이라고 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에 앉혀놓고, 그렇듯이 이렇게 의바리들 갖다가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대통령 시켜주지도 않아. 뭐 조그만 단체장도 안 시켜줘, 남들이. 왜냐면 사람이 까탈스럽고 그러면 그런 거 싫어하거든. 어쨌든 링컨의 죽음은 그렇고, 링컨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1864년에 서명을 해서 이 길이, 이쪽에 있는 그 철길이 공사가 되고 1883년에 여기까지 완공이 되어서 이렇게 그 지역에 그 개발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문이 여기 있습니다.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차근차근 지도 이만한 거 저한테 있거든요. 내가 이제 그것을 펴놓고 역사를 한 20분 분량으로 미국의 역사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내가 쭉 설명을 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. 멀지 않았어요. 내가 언젠가 항상 하려고 그러는데, 아직 그 서브스크라이버 그 구독자가 많지 않은데 그거 다 해버리고 나면 다른 또 유튜버들이 자꾸 베껴가지고 자기들이 막 방에 앉아가지고 카메라 조금 비춰가지고 그 궁상스럽게 그거를 해먹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귀중한 그러한 나의 발상은 아직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. 근데 뭐 조만간에 이제 되겠죠. 그렇죠? 나는 이제 또 떠나서 또 제2의 골드러시가 시작된 몬타나의 어떤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.